414번 봅시다. 이 문제가 되게 오래된 문제고 이 문제가 응용이 돼서 더 어려운 문제들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킬러 문항에 딱 여기 0에서 이렇게 된 거 0에서 3의 F'X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자, 문제 한번 볼게. 3차 함수가 이미 그려져 있어. 3차 함수가 예쁘게 다 그려놨어요. 여기가 1,1 그 다음에 여기가 3, -3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얘를 구하래요. 사실은 이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함수는 원래 착한 함수야. 그러니까 음수가 된 애를 강제로 양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되게 편한 함수예요. 근데 다만 이걸 계산할 때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그치? 자, 일단 이거를 한번 그냥 원래대로 해볼게. 이걸 푸는 방법이 한 10몇 가지 돼. 근데 그 중에서 딱 3개를 알려줄게, 이번에는. 첫 번째는 3차 함수식을 만드는 거야. 3차 함수식. 3차 함수식을 만드는 게, 봐봐. 1,1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3,-3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1에서 기울기 0, 3에서 기울기 0. 총 4개의 점에 대한 정보예요. 다시, 점, 그 다음에 기울기, 점, 기울기. 총 4개에 대한 정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3차 함수의 여기 미지수 요 4개를 결정할 수 있어. 그치? 아니 미지수 4개, 조건 4개. 그럼 이거를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가능해. 근데 안 써.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이게 너희들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미지수 개수가 3개는 원래 수능의 출제 범위가 아니야. 미지수를 2개만 세팅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중간에 교육 과정 자체가 바뀌어갖고 미지수 3개짜리는 너희들이 배웠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지수를 이렇게 뭐 4개 이렇게 세팅해갖고 푸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돼. 교육 과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미지수 2개만 세팅하게끔 해요. 자,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이제 해도 안 될 때 이제 쓰는 거야. 해도 안 될 때. 수능용에서는 이렇게는 잘 안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기울기가 0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의 부호를 알고 있어요. 기울기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쟤를 그냥 펼쳐 써. 0에서 1까지가 기울기 양수야. 그래서 F'X로 절대값을 벗겨내시고 이 구간을 찢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F'X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3까지인가? 여기까지는 그냥 0에서 1, 1에서 3 두 번만 하면 되네요. 자, 이거는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지. F1 빼기 F0 그 다음에 F3 빼기 F1 함수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F0은 마이너스 3 여기 F0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0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1은 1 요거 합쳐서 4 그 다음에 여기도 3에서 마이너스 3 1에서 1 마이너스 3 아닌가? 마이너스 3 맞지? 마이너스 3 여기도 그래서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서 플러스 4에서 여기 8이 나와요. 요게 이제 그나마 좀 나은 풀이야. 요거는 그냥 절대값을 푼 거라서 뭐 사실 뭘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간 겁니다. 절대값을 풀자.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절대값. 자, 요걸 순서대로 가면 오늘 이제 할 내용이라서 자, 위치 속도 가속도를 할 거거든. 맨 뒤에서 fx 이게 위치 함수라고 하면 보통 여기다 t를 집어넣는데 그냥 뭐 x 대신에 t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를 미분을 해.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걸 위치 함수라고 하면 얘는 이제 속도 함수가 되지.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가 됩니다. 이게 불편하면 t로 생각해도 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가 가속도가 돼. 별거 없지.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건 미분의 방향이었고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그치?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속력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배워. 속력은 뭐냐면 속도에서 방향을 없앤 거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속력은 그냥 0 또는 무조건 플러스 양수 해서 크기만 갖는 애야. 그럼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 속도가 아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속력을 적분을 하면 요놈이 이동거리가 돼요. 이동거리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게 개념이야 개념. 속력을 그래서 0에서 t까지 fx dx 뭐 그냥 편의상 0으로 집어넣었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위치 함수가 되는 거고 절대값을 하면 얘가 이동거리가 돼. 이동거리 됐죠? 그래서 얘를 이동거리로 해서 그럽니다. 이동거리 0에서부터 3까지 이동거리를 봐요. 0에서 3까지 이동거리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갔으면 4만큼 이동을 했어.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또 4만큼 이동을 했죠. 그래서 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해석 방법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물으면 이건 이제 너희들의 선택이야. 아니 난 요것만 해도 풀 수 있는데 사실 요거까지만 하면 이게 별로 고민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못 풀지 않을 거거든. 이거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동거리라는 해석이라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 4에서 8이네 라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저거를 공부를 해서 해석에 대해서 더 얻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난 저거 없어도 할 수 있어 생각이 되면 굳이 이런 거 안 듣고 그냥 버려도 돼요.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이동거리 해석이. 근데 알면 좋은데. 그리고 킬러 문항을 풀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종종 나와. 그때마다 얘를 이동거리를 해석하면은 머릿속에서 약간 그려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또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도 문항을 풀어내는 능력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어쨌든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시간이 뭐 20초, 30초 조금 더 걸리는 이런 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세요. 이거는 교과서 개념이니까 알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방학 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 봅시다. 뭐 이쪽도 딱히 뭐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417번 뭐 예의상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t, dt가 아주 쉬운 문제라 그냥 예의상 합니다. 자, f1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기 이제 뭐 이제 거의 암기 형태로 가지 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0은 뭐 집어넣는 거 해봐야 성립 당연히 되니까 되고 이걸 미분한다. 미분을 해서 뭐 거의 기계적으로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면은 조금 부족해. 왜 그러냐면 얘를 확장을 해서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은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x에 대한 이게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을. 항등식은 두 번, 여기 1번, 2번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치대입.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하필 정적분에서 이 밑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면은 이 왼쪽이 전부 다 0이 되니 0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여기에 x 빼기 1 혹은 뭐 여기에 보면 뭔가 이게 뭐 gx 이런 게 막 붙어 있어.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근이니까 여기다 1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변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버리면 되게 위험해.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쉬운 문제까지는 돼. 3점까지는. 근데 4점짜리 문제를 조금 복잡해진 형태가 되면 주변의 부분을 잘 살펴보고
먼저 생각해서 여기도 1도 한번 집어넣어야 되고 마지막에 묻는 애가 뭐 F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다면은 5도 한번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주변에 어떤 걸 집어넣을지 보통 알려줘. 그래서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건 1학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fx 더하기 f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x자리에다 x분의 1 집어넣어갖고 이 식을 좀 변형하는 방법도 있거든. 그런 게 이제 다 수치 대입이야. x 대신에 x분의 1을 막 대입해서 뭐 식을 변형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 자체를 바꾸는 걸로는 이제 미분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미분을 쓰지. 그럼 미분만 되겠니? 당연히 적분도 돼요. 적분도 할 수 있어야 돼. 미분, 적분, 거기다 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들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한정시켜 놓으면은 이제 쉬운 문제까지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력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폭넓게 알고 있어야 돼. 뭐 이거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고 특히나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이쪽 잘해야 돼. 이쪽이 좀 어렵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자, 뭐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20번은 뭐 비슷한 수준의 문제인데 fx 빼기 fx가 난이도 거의 없어요. 자, 뭐 보니까 이게 fx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써있지. 그치? fx가 x 빼기 1이 되니 인수를 여기서 하나를 날려버리고 계산을 하시면 그냥 이거 날렸다고 하고 할게. 넘겨서 여기에서 뭐 3x x세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서 날아갔다고 치면 3x에 x제곱 x 더하기 1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 배웠던 대칭 적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홀수차를 다 날려버리고 짝수차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x제곱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치? 그래서 적분을 할 때도 윗끝 아랫끝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민감하게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들이 조금 더 많이 펼쳐지는데 요즘에는 이쪽 유형이 예전처럼 많이 유형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해석 쪽, 그러니까 뭐 가나다 조건으로 집어넣어갖고 좀 더 어렵게 내는 편이야. 그래서 이쪽은 문제 유형을 많이는 못 넣었어요. 자, 뭐 423번도 눈으로 슬쩍 봅시다. 대충 보면 0 한번 집어넣고 싶어져야 되고 1도 한번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끝에 인테그랄 1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으니까 x가 뭐 뭔지 몰라도 1을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자, 뭐 그렇게 f1을 집어넣으면 a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0도 한번 집어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죠. 뭐 그러면 다 똑같은 스토리가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26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볼 때 아마 했을 것 같고 이거는 각자 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429번은 내가 한번 풀어줄게요. 429. 뭐 어렵게 보이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4차함수 fx가 있고 뭐 이게 사실 난이도가 없어요. 마이너스 3, 0, 2, 6 자, 한 칸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한 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첫 번째는 얘를 적분을 해. 이건 미적분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수투에서는 뭐 일단 차수의 제한이 조금 있어갖고 왜냐면 배우는 함수의 차수가 4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많이 안 그리죠. 그러니까 5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이런 거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4차 함수를 가지고 5차 함수에 대한 개형을 그리는 게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잘 안 나와.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과생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값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자, 대충 의미 있는 값 한 칸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한번 넣어보죠.
m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적분의 결과값이 양수가 나오잖아. 탈락. 그래서 m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씩 따지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만큼 되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되네. 마이너스 1도 되죠. 마이너스 1까지 돼. 0을 집어넣으면 양수로 돼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2에서 3.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되고 3 되고 4 되고 5까지 가는 거.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별거 없죠. 자, 그걸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 게 이제 430번 같은 거야. 근데 이제 429가 430번하고는 난이도 차이가 뭐 한 3배, 4배쯤 차이 나요. 그러니까 430번이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야. 고난이도 문항인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는 것만 해볼까? 이게 너희들이 자주 만나는 함수거든. 이게 이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해서 이름도 있는데 까먹었어. 수학자 이름이 붙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나누면 돼.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양수면 그냥 0이 돼. fx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2fx가 돼.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해볼게. fx가 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속에 있는 요 함수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양수는 다 0이 돼요. 양수는 0이 돼. 여기 양수로 됐으니까 여기 0, 여기도 0, 여기도 0. 음수는 2배를 시킵니다. 2배는 이렇게 2배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m에서 2m 빼기 1 칸수가 바뀌었으니까 뭐 또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따져봐. 자, 한번 해보시고. 자, 아쉽지만 431도 각자 해결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갑시다. 위치, 속도, 가속도로 가서 빨리 끝내야 돼서 빨리 끝내고 시간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갑시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위치에 대한 함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이쪽에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라서 방부등식. 그래서 함수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야 이게 방정식, 부등식.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이쪽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안 내왔었는데 수능에서는 다 쉽게 나왔거든.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 시도를 많이 했어서 어렵게도 많이 내봤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학생들이 잘 못 푼다 해서 계속 이제 수능에서 탈락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난이도를 좀 더 많이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될 파트이긴 합니다. 이제 더 어렵게 나올 파트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가벼운 문제들만 넣어놨어. 방학 때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아마 나눠준 교재 중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뒤쪽에 보면 방정식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그 정도까지 연습해야 돼. 자, 일단 뭐 가볍게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에서의 위치가 X가 위치야. 그리고 수직선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수의 직선이에요. 수 0, 1, 2, 3 이렇게 써있는 수의 직선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Y축에 하나 더 생기면서 X, Y 좌표계로 이제 읽는데 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축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애들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표현이 된 거야. T의 세제곱에 PT의 제곱에 Q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의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각각 1과 마이너스 4다. 자, 그럼 미분을 합니다. X를 미분하면 V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3T 제곱에 2PT에 Q.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고 6T 더하기 2P. 자, 일단 뭐 두 번 다 미분해. 1에서의 가속도를 먼저 가는 게 더 낫겠지.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된대요. 그럼 P의 값이 나오겠네. 뭐 P의 값 구하면 되고 P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하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1을 또 집어넣어. 그럼 그때 값은 1이 나오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Q는 8 이렇게 구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산수야, 산수.
그때 t는 1에서의 위치를 구하시오. 다시 여기다가 또 t는 1을 하면 p랑 q를 더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벼운 문제, 이 정도가 이제 3점 아니면은 4점이 될까 말까 하는 이 정도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유형이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신도 마찬가지야. 뭐 예비 고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제 자체가 여기서 숫자만 바뀌지 이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436번처럼 방정식 스타일 문제가 돼요. 이게 방정식인지 방정식인지 모르고 풀어 보통.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고 X가 T의 세제곱에 OT의 제곱에 AT 더하기 5.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움직이는 방향은 뭐가 제어하니? 그래서 이런 게 상식이에요. 움직이는 방향. 이건 위치가 제어하는 게 아니지. 속도가 제어하는 거죠. 속도. 속도에는 플러스 0, 마이너스 3개가 있어. 그래서 요 놈은 속도가 제어하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같아야 된대. 계속 같아야 된대요. 움직이는 방향이, 근데 여기 이제 상식인 게, 이 움직이다가, 이쪽 방향 움직이다가 잠깐 멈춰. 그리고 뒤로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가다가 멈췄다가 계속 가는 거는 같은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잠깐 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있지. 그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x 프라임이 요거 이제 최고차 대수가 1이잖아. 그래서 이걸 3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얘네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가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죠. 이런 상황 중에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얘가 미분한 게 이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되거나 잠깐 0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포함하는 이걸 풀어줍니다. 속도가 여기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V 미분을 하면 뭐 V라고 쓸게. V라고 하는 애가 3t의 제곱에 10t 더하기 a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2차 함수가 되고, 우리 이제 예전에 했던, 언제 했는지 좀 까먹었다. 얘의 이제 판별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짝수니까 5의 제곱 빼기 3a가 여기 또 찾아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판별식은 이제 근을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중근을 갖거나 0이 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근이 없어야 됩니다.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 근이 중근이거나 근이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사건은 같은 상황을 풀어주면 됩니다. 뭐야 근데 잠깐만, 자연수 A? 자연수 A가 그 자연수 A를 찾는 거구나.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5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보다 8.6보다 9가 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국어적인 표현의 해석이 필요해. 자, 마찬가지야. 438번 갑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시그모면과 비슷한 애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밑에서 묻는 애들이 이제 계속 다른 걸 물어.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꿔야 돼. 자, 그럼 다시 2분 합니다. 3t 제곱에 12t 더하기 k에 이거에 근이 2개가 생겨야 돼. 자, 방향을 2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차수가 올라가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2차 함수니까 뭐 별거 없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k 값이 좀 적당히 커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플러스인 거야. 이게 다 플러스가 되면 같은 방향으로, 이게 플러스 0, 마이너스 이 셋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 건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 수직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 갔다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가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얘기야? 얘가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꼭지점이 중요하겠네. 꼭지점. 뭐 파멸식을 써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축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 2차 함수니까 축이 눈에 보이고 축은 2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12, 24, 마이너스 12. K 빼기 12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0보다만 작으면 무조건 근을 두 개를 갖게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어쨌든 뭐 양수가 돼야 될 거고 뭐요 사이에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 이게 나중에는 막 근판정 문제로 들어가서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 이쪽이 그래서 건드리는 영역이 되게 예민해.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가봅시다. 441번. 441번. 자, VT가 이거는 속도 함수를 먼저 내주네. 그 다음에 뭐 가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고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제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VT를 적분한 거는 요거는 위치에 대한 함수고 여기에 움직인 거리는 얘를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 이거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1,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런 VT 함수가 되는데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됐죠? 절대값이니까 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요게 1에서 2까지 이게 근이 어쨌든 1이 나왔으니까 요거 2차 함수 여기 요만큼 구하는 거 좀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잘라 여기 잠깐만 이쁘게 다시 그릴게. 이렇게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면적 두 개만 구하면 돼요. 적분 안 해도. 우리가 적분하면은 되게 귀찮아. 2차식만 가도. 근데 삼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도 풀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이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 같은 거 계산할 때 잘 쓰시면 좋고 444는 그냥 계산이고 앞에 한 거랑 중복이 돼서 그 다음에 447은 뭐 방금 한 거보다 조금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아마 이것도 너희들이 테스트에서 풀었을 거야. 아마 이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가볼게. 450번 450번에 보시면 이제 물체 두 개가 움직일 거야. PQ의 운동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시각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자, 일단 첫 번째 P라고 하는 애는 V, T가 2 빼기 T. 이거 직선이네. 별거 없네요. 자, V2는 3T. 이것도 직선이네. 운동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얘네 속도가 각각 이렇게 되고 출발한 시각부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 봅시다. P에 대해서만 먼저 관찰을 하래요. 그럼 2 빼기 T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 여기 2 자, 근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네. 요 운동이 얘를 적분을 하면 여기서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를 하는 이런 P의 위치 이런 상황이 되죠.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여기 0에 대해서 여기를 X축으로 0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머릿속에서 이 함수가 이거 물리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되게 쉽게 잘하던데 이게 VT 함수에서 위치 함수, XT 함수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생각을 잘 하시면 좋고 아니면 어차피 원점에서 시작해서 적당한 만큼을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와요. 이게 면적이 같아진다는 게 이동 거리가 돼. 여기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면적이 이동 거리.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게 0에서 여기는 2 곱하기 4에서 여기 2가 되겠죠. 꼭지점. 그래서 이만큼을 이동을 해.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면적이. 그러니까 VT 함수의 면적은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 변화되는 상황. 0에서 2까지. 그래서 여기 당연히 4가 되겠지. 뭐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Q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4까지니까 3T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절대값을 씌워넣고, 근데 뭐 그냥 양수 쪽에는 양수니까 기능이 없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산수가 되겠네요. 24 나올 겁니다. 자, 뭐 이제 454 같은 경우에는 PQ의 위치가 같아진다. 이게 문제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가속도가 같아진다, 위치가 같아진다. 이건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위치가 같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x1과 x2가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상황은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치, 좀 중요한 거 이제 들어올게. 458번 봅시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봐. 사실 요 정도의 수준을 많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맛보기만 하고 갈게.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나 X2라고 한대요. 자, X1과 X2가 있어. PQ 사이의 거리가 10이래. P하고 Q의 거리가 10이래. 거리라고 하는 건 뭐야? P의 위치와 Q의 위치의 차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값 붙여줘야 돼요. 이게 차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음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을 꼭 붙여줘야 되고, 여기다 풀면 돼요. 거기 함수 나온 거 두 개 있잖아. t의 세제곱에 2t의 제곱에 3t에서 t의 제곱 5t를 이렇게 뺍니다. 절대값 함수로. 뭐 계산하면 t의 세제곱에 이쪽 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t의 제곱에 8t의 8t가 되고, 얘가 12가 되는 거를 풀어줘야 돼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방정식 풀이로 이제 바뀌게 돼. 그때 PQ의 속도를 각각 PQ로 구해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뭐 요걸 이제 풀어내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영역이라서 이제 뭐 위치에 대한 차이, 이게 PQ의 거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열심히 풀어주면 돼. 요거 다음 버전까지를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461번 한번 봅시다. 461에 저 나머지는 알아서 해봐. 이제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고 뭐 인수분해 잘 하면 됩니다. 자, 요건 좀 천천히 할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천천히 할게. 자, PQ가 있어요. T는 0일 때 각각 점 A가 9. 이 표현이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점이라서 9에서 시작하는 거야. T에다 0 집어넣으면 9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V1에 T, 그 다음에 6T 제곱 18T 더하기 7인데 얘를 적분하면 X1T가 돼. 그냥 그대로 적분할게. 3 올라가면 2T 세제곱에 9T 제곱에 7T 더하기 적분상수가 붙는데, A라고 하는 애가 P는 P의 처음 시작점 T는 0일 때 9에서 시작한대요. A라는 점.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 X2 그러면 X2도 V2까지 일단 쓰고 2T 더하기 1 얘를 적분을 하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C인데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네. B에서 시작한대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PQ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PQ 사이의 거리니까 X1T에서 X2T를 빼서 절대값. 이거 빼먹으면은 큰일 나. 절대값 빼먹으면은 나중에 크게 한번 다칩니다. 이건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계산을 했을 때 잠깐 어디야? 2t 세제곱에
10 뺀 거니까 10t 제곱에 빼면은 6t 9에서 1 빼면은 8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닫힌 구간 1, 3에서 ft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ft야. 거리 함수가. 근데 1하고 3만 따져보라.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뭐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미분합시다. 6t제곱에 20t에 6 2로 묶어내야 되겠네요. 3t제곱에 10t 더하기 3 1, 3, 3, 1 3분의 1과 3에서 그때 그 수가 나와요. 3분의 1과 3 근데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구간은 1에서 3이야. 대충 뭐 여기 1 정도 되겠죠. 1에서 3까지 뭐 이 정도네 그냥. 여기에서 이제 ft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x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대충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6이고 뭐 값을 구하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야. x축이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양수고 음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이 함수가 답이 아니고 ft는 이제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라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갔으니까 절대값은 이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절대값 함수 이 정도 되겠죠. 이 구간 안에서의 f 함수의 최대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방정식, 부등식, 최대시소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돼. 절대값 여기서 빼먹으면 그냥 바로 틀려버리는 거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4는 이미 했고 테스트에서 했어요. 선택함수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테마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는데 그냥 한 개만 맛배기로 할게. 맛배기로. 지난번에 그냥 식만 여기 이제 킬러 영역이고 이쪽이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유행을 타던 스타일이었어요. 자, 470번 하고 한두 개만 하고 끝낼게. 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막 fx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했어. fx 더하기 x, fx 빼기 x, f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가 되기도 하고 x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해요. 그림을 그리면은 x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x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함수를 선택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함수가 되려면 이게 동시에 뭐 얘도 선택이 되고 얘도 선택이 되는 이런 함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후보가 요점 하나의 x에 대해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이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연속함수래요. 이게 연속함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대값이 1이래. fx의 최대가 1. 최대가 1. 그 다음에 최소가 0이래. 최소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냥 최대 1에 최소 0인 함수를 골라내려면 뭐 그냥 바로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봐봐.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돼.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y는 1이라서 최대값이 이미 1을 넘어버렸지. 안 돼.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타고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아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끊어져 있어서 안 돼. 얘네가 연속함수가 되려면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들 있지. 여기서만 갈아타야 돼. 함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없다고. 이게 불연속 함수가 돼서 갈아타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얘를 타고 와서 0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다시 1이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야 최대값 1, 최소값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형을 찾아내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가 유행을 했고 이제 작년, 재작년도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 그래서 바로 9월 평가원 몇 달 전이야. 고3 모의고사에서도
요 스타일의 이제 문제가 뭐 미적분에 하나 나왔었고, 근데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2에도 나오고 수1에도 나와. 이거는 어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스타일 문제라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473번 같은 경우가 함수를 만들어내는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비슷한 스타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476번까지는 합시다. 이게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논술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거든. 혹시 뭐 논술 쪽으로 갈 친구들은 이거를 내가 알려주는 풀이 말고 해설을 보고 좀 많이 베껴야 돼. 이게 수능식 풀이가 있고 논술형 답안을 내는 풀이가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봐. 되게 쉬운데 어려운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가 엄청 많나 봐요. 그때 f5의 최소를 구하래. f5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고정점은 있어. x는 1에서 3인 이 점을 지나가요. f가. 그 다음에 1과 경계가 5야. 1과 경계가 5. x는 1과 5 사이에서 f 프라임 x가 5보다 크거나 같대. 아니 f5의 최소를 잡으라고 하면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 여기 고정점이 하나 있고 그냥 극단적으로 얘네가 천천히 증가하게 하면 되죠. 천천히 증가하게 한다는 게 그냥 5로 증가를 시키면 되잖아. 기울기가 5인 직선을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이 부등식을 보면 어려워.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등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전개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지만 얘를 생각을 해서 경계를 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심지어는 fx가 이렇게 되더라도 극단적으로 fx가 2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얘를 인지하는 게 더 편해. 실제 문제 풀 때. 그래서 뭐 기울기가 5로 가면 되지. 여기 4칸 갈 때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에 4칸 갈 동안에 20만큼 가면 되죠. 5가 되려면 20.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2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로 가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서술할래야? 이거 어떻게 서술해? 이거 어떻게 서술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간단한데 이제 논술을 이제 조금 더 가려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렇게 풀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한 개 정도만. F5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F5 빼기 F1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봐? 1에서 5까지 F'X, dx 이렇게 쓰지. 역산의 방법을 씁니다. 되죠? 근데 F'이라고 하는 거는 5가 최소값이에요. 여기서 부등식을 집어넣어요. 1에서 5에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풀리는 얘랑 얘를 가지고 부등식으로 풀어줘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발상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는 된다 그러면 논술로 어느 정도 가도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영역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풀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이 정도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479는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수투는 끝내도록 합시다. 공식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뭐 그냥 몇 개만 다시 한번 뭐 보고 갑시다.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뭐 합에 대한 축약형이죠. 합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선순위가 없어 그냥 막 계산해도 돼요. 그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에 있는 평행이동 이거 이제 종종 나옵니다. 평행이동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성질 중에서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AN을 구하시오. 실제로 저거를 뭐 직접 구하거나 뭐 어떤 형태가 나와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홀짝으로 나눠진 경우가 있어. 그래서 1에서 5까지 A의 2n 더하기 A의 2n 빼기 1로 홀짝으로 나눠서 얘네를 분리를 해서 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어. 이거는 뭐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이제 구조니까 3의 배수까지도 많이 나와요. 3의 배수까지.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홀짝으로 나눠서 표현이 된 거. 그냥 읽어내시면 되고, 그래서 홀짝으로 나온 것들은 합쳐서 계산하고, 반대로 또 홀짝으로 나온 걸 찢어서 계산하고, 이 반대 작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공식, 뭐 시그마에 이게 K 이렇게 된 거는 뭐 2분의 n 더하기 1 K 제곱이면은 6분의 n 뭐 거기 나와 있어. n 플러스 1 2n 더하기 1 세제곱까지가 일단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세제곱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2분의 n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부분 분수 얘기. 자, 그래서 542번 살짝만 보면 뭐 두 가지로 한번 보여줄게. 두 가지로. 자, 일단 홀짝으로 나눠져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n제곱 빼기 1이고 n제곱 더하기 1이고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사실은 이제 10개니까 뭐 부담없이 다 써도 돼. 뭐 이게 딱히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1제곱 빼기 1 규칙에 맞춰서 씁니다. 짝수 2제곱 더하기 1 A3은 3제곱 빼기 1 뭐 요 정도쯤이면은 뭐 대충 규칙이 보이지.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은 A10까지 가면 10의 제곱 더하기 1이 돼. 얘네들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더하기 1 빼기 1 그럼 결국에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 10까지 가는 이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10에 11, 21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걸 이제 굳이 나눠서 짝수 홀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n이 홀수면 이렇게 되면 a에 2n 빼기 1로 가요. n 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돼. 2n 빼기 1에 제곱 빼기 1이 되고 짝수면 2n이라고 봅니다. 그럼 2n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거 그대로 할게.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를 가지고 1에서 5까지 얘를 통째로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더하기 1 빼기 1은 빠지게 되는 거고 2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n의 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뭐 직접 집어넣어도 뭐 괜찮고 아니면은 이거를 펼쳐내갖고 n제곱하고 n으로 이제 나눠갖고 뭐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약간 가시적으로 이렇게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 짝포를 찢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반으로 이제 카운팅하는 애들을 반으로 줄이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그마에 대한 능력은 이게 펼쳐진 거를 하나로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봐, A1 더하기 A2 이렇게 해서 AN까지 이걸 다 쓰는 게 귀찮으니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쓴 거거든.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이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반대로 이렇게 펼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두 개 다 필요해.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545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멋지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네 칸에 대해서 뭔가 있죠. 1과 5 그냥 뭐 다 쓰면 A1 더하기 A5가 12야.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아요. A2 더하기 A6도 10이고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시그마 1에서 16까지 16개 다행히도 짝수
그 다음에 4랑 관련된 4의 배수 형태 숫자입니다. A3, A7, A4, A8. 아, 이게 뭔가 다 꽉 채워지는 느낌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쭉 쓰다 보면, 여기에 또 이제 A5를 집어넣는 순간에 A5는 의미가 없구나. A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8까지가 꽉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갈 건 A9부터가 필요하지. A9 더하기 A13부터 해서 A의 12에서 A16까지 이렇게 꽉 채워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것도 약간 주기성이 있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12니까 12가 8개. 그래서 12 곱하기 8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개를 하기 전에는 잘 느낌이 안 와. 그래서 그 전개를 하기도 전에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딱 눈치를 챈다 그러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개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 어떻게 보면은 전개하는 능력이 수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야.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할게요. 548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해설하고, 이것도 그냥 다 전개하면 돼. 전개하시면 548번도 시그마의 K의 AK가 얘가 36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K는 1에서 여기까지 K의 더하기 1이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다 전개하면 돼. 얘가 1A1, 2A2, 10A10, 밑에는 1A2 한 칸씩 옆으로, 2A3, 얘가 9A10 이렇게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그냥 AN의 합. 그래서 얘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개 관계식을 이걸 빼면 되지. 빼면 한 개 남고, 여기서 요거 빼면 한 개 남고.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개하기 전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무시하시면 안 돼. 양쪽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한번, 요거 관점 하나만. 여기에서 얘는 10개인데 밑에는 9개잖아. 요 아래 것을 강제로 10개로 만들 수가 있어. 강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K는 1에서 10까지 가고, 얘를 AK로 넣고, K를 1에 집어넣었을 때 없애버리는 거야. 없는 애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K 빼기 1로 강제로 얘를 뜯어 고칩니다. 이 평행이동의 개념이에요. 아니, 이거 했잖아. 여기를 K1이라고 하는 애를 2로 만들 거야. 2에서 10으로 만들면 K 입장에서 더하기 1, 함수 입장에서 K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1이 없잖아. 근데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러니까 1을 넣어봐도 얘랑 같아져 버려.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 정도까지를 습득해야 돼. 수능 관점에서는. 뭐 계속 얘기하자면, 나는 전개를 더 잘해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도 답은 맞출 수 있어. 수능은 이제 그 정도 관대함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이제 조금 고난이도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냥 단순 계산은 넘어가고, 앞쪽은 다 넘어가고요. 산수라서 넘어가고, 560번? 이것도 유치한데. 560번도 한번 봅시다. 자, 홀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에 2K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요 숫자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저절로 느낌이 딱 온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본인 능력대로 가시면 돼. 근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 20
20까지 K는 1에서 20까지 마이너스 1에 K에 AK 이걸 하래. 느낌이 바로 오면은 좋은데 이것도 느낌이 안 오면 전개를 해. 이건 전개할 수가 없잖아. 뭐 이게 A1, A3, A5 뭐 이런 홀수 얘는 2, 4, 6, 8 이걸 전개하는 거죠. 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3 A4 마지막에 20을 집어넣으면 짝수항에서는 전부 다 양수가 돼서 A 20 마이너스 19 A에 19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짝수항에서 홀수항 빼면 되지. 20에서 12를 뺍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와요.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 넘어갑시다. 자, 기본 공식은 요건 생략할게. 일단 마음이 급해서 564번 시리즈는 각자 뭐 이제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쓴 거 가지고. 그래도 하나는 하고 가자. 569번 한번 봅시다. 이거 이미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나? 자, 한번 봅시다. 이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이너스 nx 빼기 2n 제곱. 아니네. 얘랑 뭐가 만나야 돼? x 더하기 n가 만나야 되네.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x제곱에 넘어가면서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y는 x 더하기 n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여기를 an, bn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2n 더하기 1과 빼기 n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여기가 빼기 n이 되고 더하기 n이구나. 여기가 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5를 찾아야 되네. 5. 근데 이게 이제 x 더하기 마이너스 이게 절편이죠. 절편.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축이 이렇게 되겠네. x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5 원점은 뭐 대충 한 이쯤 있겠네. 이쯤 이렇게 대충 여기 원점. 그래서 an, on, bn 요 삼각형의 넓이를 sn. 뭐 넓이는 뭐 별거 없잖아. 밑변 n, 높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2n 더하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n 더하기 1이 되죠. 3n 더하기 1 이거 안 나오니? 자, 이걸 가지고 뭐해? 시그마 4개야? 4개면은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냥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갖고 값을 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좀 고민을 하게 하네요. 2분의 1 n 3n 더하기 1 이거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이게 왜 갑자기 작아졌지? 배터리가 다. 자, 넘어갑시다. 자, 부분분수 572는 각자 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뭐 그냥 나열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쭉 써보세요. 그래서 기본 능력은 시그마에서 기본 능력은 나열의 나열. 그 다음에 그래 575 해봅시다. 575. 이게 수특 문제였는지 수능 완성 문제였는지 어쨌든 오래 나왔던 것 같아. K는 1에서 K 더하기 2분의 2에다가 오타가 아니에요.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돼. 자, 시그마 성질 중에서 요 안에 K는 1에서 뭐 N까지 상수 여기 숫자 C가 들어가면 얘가 C, N 이렇게 되지. C가 N번 더해진 거라서 CN이 됩니다. 근데 여기 K가 없잖아. K가 없으니까 여기가 요 숫자가 N번 그래서 N 더하기 N이 곱해져서 이게 날아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앞쪽에 있는 애는 이제 부분 분수로 쪼개줍니다. 자, 두 개 차 하면 2분의 1 되고 앞에 거 K분의 1 K 더하기 2분의 1인데 위에 2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주고 시그마를 계산을 하면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점 가서 이게 보통 이제 두 칸이면 앞에 4개 정도는 써주는 게 안정적이고 없어지는 애가 여기서부터 생기잖아. 3분의 1에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n분의 1 빼기 마지막 거니까 한 칸 정도 더 되겠다. n 빼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n분의 그러니까 이걸 뭐 공식처럼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도 수능이 약간 변칙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으니 뒤에 두 개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매번 이렇게 써서 그냥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랑 계산이 돼서 이게 날아가네. 그쵸?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7분의 10인 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산수니까 뭐 별거 없죠. 부분분수 연습은 많이 해보시고 부분분수는 뭐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 넘어가고 끝에다가 절대값은 넣어놨으니까 하나만 582에 이거 하나만 해석합시다. A6은 A8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감각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A8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A6이랑 A8이 같으면 이렇게 쓰질 않았겠지. 다시 A6이 양수여서 A6과 A8이 같으면 이렇게 쓰질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A6과 A8이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가냐면 이거 듣고 H는 0이다로 바로 갑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맞지? 등차 수열. 여기 이해되니? 등차 수열 그래도 기본적으로 했는데 A6 더하기 방금 전에 한 게 이게 0이었어. 등차 중앙을 이용한 거야. 이 정도까지는 뭐 알아낼 수 있게 합시다. 이게 모든 어떤 뭐 마지막에 뭐 이제 시그마 AK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AN에 대한 상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런 건 이제 사관학교 스타일이에요. 수능은 그렇게 잘 안 나와. 어떤 하나의 항을 찾아내서 걔를 가지고 마지막에 합을 구하죠. 이런 형태가 많아서 그래서 가장 유력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확률이 더 높단 말이야. 얘를 먼저 찍고 푸는 게 맞아요. 뭐 등차 수열에서 사실은 A6과 A8이 같을 수는 없잖아. 공차가 0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요 뒤에서 절대값 좀 더 할 거예요. 그때 이 절대값 부호를 가볍게 벗기는 걸 조금 연습을 할게. 자, 갑시다. 580, 이것도 예의상 할게. 586도 뭐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입장에서 시그마의 AK를 이걸 이게 계산이 가능한 교육 과정에서의 범위는 첫 번째, 얘네가 등차 수열이면은 무조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이면 무조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공식이 있어. 공식. 아까 했던 K제곱, K세제곱. K세제곱은 등차 수열은 아니잖아. 근데 배워 어쨌든. K제곱도 등차 수열이 아닌데 K제곱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게
요 등차, 등비, 공식 여기 이제 살짝 들어간 게 이거 주기성. 주기성 여기 살짝 끼어 들어가는데 이게 주기성은 뭐 너희들 알겠지만 뭐 한 3칸, 4칸 따라서 합에 대해서 계속 주기성을 갖는 그런 정도야.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분 분수 포함해서 중간항이 이렇게 사라지는 애들이죠. 중간항이 사라지는 이런 애들을 망원급수라고 해요. 망원급수. 망원급수. 요거밖에 없어.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태를 딱 보고 뭐야 루트가 들어갔네. 루트가 들어갔으면은 시그마의 루트의 AK에 루트의 AK 더하기 1. 그 다음에 K는 1에서 M100일까지.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야. 주기성 또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뭐 그 외의 것들은 망원급수라서 중간항들이 계속 없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편해요. 너무나 이거는 이제 편한 애들이니까 루트의 A1 빼기 루트의 A2 여기 루트의 A 빼기 루트의 A3 루트의 AN 루트의 N 빼기 1까지니까 N 빼기 1에 AN까지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거 2개 남는다. 중간항이 없어지는 요 구조. 배우는 게 이게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 막 이상한 뭐 점화식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고 이상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이게 n분의 n 빼기 1이 된대요. a1은 1이래. 이거는 1. 그래서 an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an을 정리를 하시면 루트의 an이 여기서 1 날아가고 n분의 1만 남겠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n은 n제곱분의 1. 그걸 또 뒤집어요. 이제 그럼 풀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그래서 590원처럼 이건 뭐 애초에 계산을 못 하겠는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590원도 등차 등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뭐 주기성 없고 그럼 망원급수구나. 중간항들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게 가장 묵직한 이제 수열 점화식을 들어가야 돼갖고 좀 걱정이었는데 그냥 갑시다. 이게 수열 점화식이 일단 이번 올해 수능에서 존재감이 없어졌어. 원래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거든. 작년 수능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수능에서 갑자기 난이도를 확 줄였어. 근데 확 줄이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혹시 모르니까 이번 겨울에는 이제 이런 정화식 형태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화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게 너희들이 못 푸는 이유가 약간 국어적인 능력이 좀 들어가요. 국어적인 이유. 그래서 사실 모든 수학 문제가 같은 이유이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학에서. 얘를 잘 찾아야 돼. 특히 수열 문제는. 그러니까 시작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대한 세팅을 어디서부터 잡고 가야 되는지가 이 난이도를 결정을 하고 너희들이 이걸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찾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패턴을 그냥 익히면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년에 수능 준비를 대비를 하면 이쪽 수열 쪽은 이제 난이도를 많이 이제 줄일 건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겨울까지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는 해결은 해볼 거고, 요즘 진짜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빈칸 문제로 나와갖고 빈칸 문제 정도를 처리하는 형태로 이게 살짝 바뀌었어. 근데 빈칸 넣기 뭐 너희들 알겠지만 이 빈칸 처리 문제는 그 너희들이 배웠던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학적 기납법에 빈칸 넣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약간 독해 능력이 필요해. 이거에 따라서 따라가시오라고 이렇게 쭉쭉 따라갈 수 있으면은 이게 풀려요, 저절로. 거기 들어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등비수열, 주기수열 아니면은 뭐 중간에 없어지는 망원급수 형태밖에는 낼 수밖에 없어서 교육과정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수학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길고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쫄아서 이제 못 푸는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국어 능력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쪽은 하여튼 이제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기를 좀 다지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하여튼 볼게요. 594는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야. 그래서 분위기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능 문제 나왔고 너희들이 이미 풀었던 거야. 자, A는 1. 근데 관계식이 AN 더하기 2가 N 제곱에 AN.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요? 첫날 풀었을 텐데 아마. A3의 값을 구하시오. 와, 이건 진짜 뭐 난이도가 없어. 그치? 1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1을, 여기 미쳤어. 이렇게.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A2가 정의가 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A3이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 할 게 없죠. 안 해도 되지, 이거.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거는 뭐 이제 고민을 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자, 근데 그 다음 문제 볼게. 597번을 보시면, 자, 첫째 항이 자연수야.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다 틀려왔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한 5등급쯤 받는 애들은 웬만해서 이걸 다 맞춰왔거든? 근데 1등급 애들이 이걸 다 틀려왔었어. 나도 진짜 놀래갖고, 이게 이유가 뭐지? 했는데, 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푸는 게 이게 또 상위권의 또 특징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배운 게 많거든.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여기에 이제 막 오버랩이 돼갖고, 어렵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게 하여튼 되게 특이해. 자, AN이 정의가 되기를 AN 빼기 2 혹은 AN 더하기 5야. 각각을 놓고 보면 너희들이 아는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게 식을 이렇게 알려주면 일단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식을 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 AN이 양수면은 이렇게, AN이 음수면 이렇게야. 자, 여기에서 읽어야 되는 게 주기성이거든. 왜 주기성이 되냐면, 봐봐. 빼죠. 숫자가 0으로 크면 숫자를 빼요. 크면 빼, 작아지면 더해. 그러니까 이거는 커지면은 얘가 숫자가 적당히 크면은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숫자가 작아지면 더해줘서 키워줘. 그러니까 계속 커질 수가 없고 계속 작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 느낌을 읽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 그 등비 수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 수열이죠. 아까 얘기했던 주기성, 그 다음에 중간이 없어지는, 뭐 이런 정도밖에 못 내. 거기다 이제 약간 가미하면 절대값을 집어넣으면서 난이도를 많이 올려요. 근데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는 계속 커지지만 않고 계속 작아지지만도 않네. 요걸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뭔가 조건이 없어요. A15가 음수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못 풀어. 그러니까 조금 배웠다 하는 친구들은 역추적 기법이 뭐 이름도 뭐 되게 많아. 뭐 이름을 붙여갖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막 이제 여기서 A1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A15부터 막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15번째 항이 정의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숫자인지도 몰라. 거기에서부터 얘를 계속 뻗어나가면서 추적을 한다고? 이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선 얘가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야? 주기성이야? 그러면 일단 그냥 해보는 거지. 자, A1이 1! 자, 아니 이게 있잖아. 상위권 이제 친구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항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게 되게 저급한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물었는데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 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수라서 1, 2, 3, 4, 5 이렇게 간 거예요. 15번째 항부터 거꾸로 올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주기성을 인지를 했으면 여기서 한번 이제 가보는 거지. 한번 넣어봅시다. 1, 양수야. 2를 빼요.
그러면 A2는 빼기 1. 그냥 밀고 가. 노른수가 됐지. 5를 더해 4가 됩니다. 그럼 A4는 2만큼 빼서 A5는 0이 돼서 0은 또 여기야. 그럼 A6은 마이너스 2. 이거를 전개를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 주기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5를 더해서 3. 1. 나왔지. 1에서 시작해서 다시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15도 1이 돼야 돼. 이해되지? 여기서 7번 가고 7번 가서 같은 애가 또 나와. 양수네. 양수네. 그래서 이거는 탈락. 음수가 돼야 돼요. 자, 또 갑니다. 2부터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여기 2가 있어. 어떻게 돼?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여기도 2가 돼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져. 이런 거를 이제 눈치를 잘 채야 돼. 여기 2가 있으니까 2 다음에 0이 될 거 아니야. 이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3. 3도 여기 있잖아. 그럼 3도 안 될 거야. 4도 있죠. 그럼 5부터 이제 다시 가면 돼. 이 판단이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 규칙을 못 찾았어도 쓰다 보면은 한 3 정도까지 쓰다 보면은 뭐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다가 이제 4부터는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믿어. 주기성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야 돼요. 자, 5를 집어넣어 봅시다. 5는 없는 숫자였으니까 여기 주기에 없는 숫자야. 그래서 5를 집어넣는 거 의미가 있죠. 자, 근데 5에서 양수가 됐으니까 3이 돼. 또 나왔네. 3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5가 되냐? 그렇지는 않죠. 한번 가볼게. 3 다음에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고 4 나오고 2 나오고 0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서는 주기성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주기에서 깨졌던 부분이라서 여기 중간부터는 주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뭐 5번만 하면 돼요 이게.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뭐 1등급 봤던 애들이 뭐 이게 다 틀려왔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막 30분을 썼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되게 단순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요놈 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할 방법이 없어. 자,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또 해보시고. 자, 599번 한번 봅시다. 599번. 이것도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쓰면 되는 문제예요. 자, 599는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습니다. A4에 대한 조건이 나왔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중요한 조건이야. AN 더하기 1 있어요. AN 빼기 2K. 등차 수열이지. N이 3보다 작을 때는 N에 대해서 3보다 작은 1, 2,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등차 수열로 가다가 그 다음에 K배를 하고 AN에다가 더하기 2를 N이 4보다 크면 이렇게 하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 풀었던 이제 수능 문제랑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A4 여기다가 이제 1, 2, 3, 4를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서 A4가 2라고 했으니까 A4부터 시작을 해요. A4는 여기에 들어가겠지. 3을 집어넣은 거니까 A3 빼기 2K가 됩니다. 별거 없죠? A3을 또 가요. A3은 당연히 A2 빼기 2K고 A2라고 하는 애는 A1 빼기 2K.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 같아서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타고 넣어가면 되는 거지 뭐. 마지막에 이제 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안 읽고 왔는데 A1이 A7이 된대.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어서 A1까지를 가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는 건 할 수 있지. 왜냐면 A2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1 빼기 2K 빼기 2K가 되니까 A1 빼기 4K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A4에 대해서
A1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잘못 생각했다.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네. 요게 2니까 A3은 마이너스 2K 이쪽으로 넘어가면 2 빼기 2K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A2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K가 넘어가면서 2 빼기 4K A1은 2 빼기 2K가 되죠. 이것도 구해요. 자 이제 어떻게 4보다 큰 쪽에선 7까지 또 가야 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A5는 A4 K에 A4 더하기 2가 되고 자, A4가 2였으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2가 되고 단순 노가다입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K에 A5 더하기 2가 돼서 이 K를 또 곱해야 되네. 2K 제곱 2K 더하기 2 7까지 가야 돼. 한 번 더. 그러면 2K 세제곱 2K 제곱 2K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랑 얘가 같다.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럼 K가 나와요. K가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세 개의 상황에 맞춰갖고 이제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에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오. 다 집어넣으면 돼. 다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라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노가다로 그냥 밀고 가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라 이거는 막 엄청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삽질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을 세팅을 해갖고 첫 번째 항부터 들어가서 첫 번째 항이 A라고 하고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잡고 A4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면은 좀 꼬여요 이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A4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 같아서 시작을 한 거야. 여기에서 갈리는 것도 4가 기준이고 4를 기준으로 전개, 또 4를 기준으로 또 앞으로 전개 해서 갔다 한 겁니다. 자, 뭐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602번도 그냥 밀고 가면 돼. 이것도 뭐 별거 없어서. 근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선택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605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마 이미 풀었을 것 같은데 605 테스트에 다 들어갔던 문제 스타일이랑 자 여긴 조건이 A1과 A3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나왔던 수학 문제가 이것도 605번도 올해 이제 고3들이 풀었던 문제 스타일이거든. 자 식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 조건에서 AN 빼기 3이 되거나 2배 AN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요게 요런 관계 요거를 성립하거나 이렇게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때 A4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냥 뭐 이거는 밀고 가면 되지. 첫 번째 항부터 들어갔으니까 A1, A2, A3, A4까지는 밀고 가면 돼. 자 모르니까 여기 A로 시작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항부터 세팅을 했어. 앞에서는 네 번째 항 기준으로 얘를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그거를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 서술에서의 문자를 세팅하고 이런 계산하는 과정이 많이 달라져.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A 빼기 3이 될 수도 있고요. 2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빼기 6이 될 수가 있고 이거의 2배가 돼서 2A 빼기 6이 될 수도 있고 2A 빼기 3이 될 수가 있고 4A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아져야 돼. 근데 이렇게는 같아질 수가 없지. 얘랑 같아지면 모순이지. 그거 안 돼. 이렇게 이게 A랑 같아지는 걸 풀면은 이거는 A는 6이 나오네. 6. 이거는 뒤로 빼자. 이렇게 같아지면 A는 3이 되네.
이렇게 되면 A는 0이 되죠.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면.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4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얘를 뭐 구하면은 이게 2배가 되거나 아니면 3이 빼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A가 6이고 여기도 다 6이야. 여기는 6이고 여기는 이제 3이 된 거고 여기는 0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여기에서 2배가 되면은 이제 12 여기는 3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12가 제일 큰 거 같죠. 아무리 2배 해봐야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여기에서 딱 끝났어요. 이게 한 13번, 13번쯤 나왔던 문제 같아. 그래서 4점짜리인데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온 거거든.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만해요. 나는 올해 이제 고3들한테 이 수열 문제를 어려움을 안 시켰더니 다행히도 안 나왔어. 애들이 수열 문제 막 그냥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막 기겁을 해갖고 사실 수업 시간에 잘 안 했거든. 근데 어쨌든 안 나와서 그냥 나는 좋았지 개인적으로. 괜히 힘 안 빼고. 근데 안 나올 거로 예상은 좀 됐어요. 근데 내년은 또 달라. 내년은 다릅니다. 상황을 또 봐야 돼. 그 조짐을 좀 이제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봅시다. 608번. 608번은 식을 또 읽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면 돼. 이것도 밀고 가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걸 처음 보잖아. 이런 구조가. 요거는 등비 수열이죠. 이건 등비. 근데 위쪽은 처음 보잖아. 근데 처음 보는 수열이더라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봐. 등차 수열 아니지. 등비 수열 아니지. 주기 수열이거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an 플러스 1이 an분의 1은 뭐 이게 0은 아닐 테니까 an 더하기 1은 1.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Sn 빼기 Sn-1은 AN 요걸 썼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또 써. 어떻게? 한 칸 밀고 당기기를 해줘요. 여기에서 한 칸을 밀어주면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나눠. 없어져. 그러면 an이 an 더하기 2가 돼서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주기성. 그래서 요 수열은 뭐가 됐든 등비 수열도 갔다가 주기성도 갔다가 등비 수열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결론은 등비의 성질이 있는 주기성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 그 정도까지는 식을 읽을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직접 뭐 집어넣으면 돼요. 해봅시다. 그래. A12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A1 하나 넣어볼게. A1. 아니, A라고 넣고 A1을 A2 그 n이 홀수 짝수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게 n이 홀수 n이 짝수일 때 나눠져 있어요. 자, 1을 집어넣으면 a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다 8을 곱해요. A4는 뒤집어 8분의 A A5는 또 8을 곱해요. 뭐야 A가 됐네. 그치? 다시 A에서 A가 됐습니다. 주기성을 띠게 돼요. 4주기야 4주기.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611도 그냥 밀고 가면 되고 614도 그냥 막 밀고 가면 돼. 그 조건이 이제 A6가 처음 시작점만 잡아줄게. 꼭 풀어보세요. 요즘 이제 수능이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 an 더하기 1이 등비 수열인데 이건 처음 봐. 지수에다 올린 거지. 모르겠으면 막 써보면 돼요. 뭐 이게 주기성이 있겠지 하고 믿고 가면은 진짜 주기성으로 나오고 주기성이 아니어도 이게 커지는 게 뭔가 규칙이 있게 뭔가 보이게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조건은 A6과 A7이 3.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자연수래. 그리고 AN이 홀수일 때 AN이 자, 느낌을 봅시다. 짝수면 반토막을 내. 나눠지겠지 2분의 1로. 짝수니까 얘가 처음 A1이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어떤 건지 몰라도 홀수 아니면 짝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연수를 여기다 넣으면 여전히 자연수고 이게 짝수인 자연수면 여기다 넣었을 때 여전히 자연수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 자연수가 나와야 돼. 계속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자연수 중에서 3을 만들어내는 숫자 조합이 이건 뭐 진짜 쉽지. 2, 1이 되거나 1, 2가 되거나 됐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타고 갑니다. A, O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거꾸로 풀어야 돼. 거꾸로. 이게 1이 나왔어. 1이 나올 수 있는 2의 A5와 2분의 1의 A5를 찾아야 돼. 여기 A5를 찾으려면 근데 여기는 안 되지. A5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전부 다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되지. 여기는 두 개가 아니고 2.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야 돼. 그럼 A4, A3, A2, A1까지 쭉 타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풀어볼게. 2를 만들어내는 A4, A4를 찾아줘요. 여기는 1이 될 수도 있고 2배가 돼서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쭉 타고 가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 617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좀 더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겨울에 좀 경험을 하시면 되고 일단 뭐 어쨌든 기초 부분만 싹 훑고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 절대값 뒤쪽에 수열 절대값이에요. 이쪽만 또 가볍게 몇 개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620번 조금 어려워서 이따가 하고 623번 봅시다. 623번. 자, 623번이 절대값 나오면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오는 거 알려줄게요. 자, A12가 5고 그 다음에 A5에 A13이 이렇게 같대.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A9가 0 어때요? 등차수열에서 바로 보여? 이거 바로 보여야 돼. 보이게 연습을 하세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5랑 A13이 같아지는 일은 없어. 등차수열이니까 거기에서 부호가 분명히 다를 테니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한쪽으로 넘겨요. 더하기 너는 0.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등차 중앙 이용하면은 A 가운데 항 5랑 13을 더하면 18에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 요거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도 어차피 직선을 꺾은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627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건 한번 해보자. 자, 마찬가지야. 절대값의 AM이 절대값의 A, M 더하기 3이랑 같다고 합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래요. 그럼 절대값으로 됐으면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5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게 음수게? 당연히 양수겠지. 절대값이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음수면 재미가 없잖아. 전부 다 음수에는 이제 절대값을 넣는 게 의미가 없으니 이게 공차가 양수일 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세 칸 차이인데 m을 집어넣었을 때의 am과 m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a의 m 플러스 3이 이게 절대값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am 더하기 am 더하기 3이 0. 가운데 항이 없네. 뭐 굳이 한 번 더 쓴다면 이 정도. 이게 편하면 얘로 가도 되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을 해도 괜찮고 위에 것도 괜찮고 뭐 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합이
시그마 AK. 이 이제 요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겨울에 많이 풀어야 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수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음수로 시작했는데 적당하게 이게 이제 음수 쪽이 많으면은 마이너스 100을 넘어가 버려. 마이너스 100보다 절대가 비슷한 상황이 돼 버리면은 하여튼 뭐이 숫자부터 더 작아지면 안 된대. 그 상황을 만드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방법이 따로 없죠. 요걸 쓰든 요걸 쓰든. 자, 그냥 갑시다. 초항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45 가서 마이너스 45 더하기 마이너스 45 더하기 n-1t an이 이렇게 되잖아. 뭐 이거 써요 이거. 일반항을 그냥 써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m 빼기 1t가 되고 또 더해. 그럼 마이너스 45 더하기 m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은 더하기 2t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된대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가면 얘가 90 넘어가고 이쪽도 더해지면은 이제 md 그러면 2m 더하기 1d가 90 이렇게 되지. 이거 뭐 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봤더니 첫 장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 부정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당하게 이제 합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보다는 뭐 더 작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m을 기준으로 해볼까? 부정방정식 푸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아니면 뭐 여기 d를 가지고 가도 돼. m에다가 1 집어넣고 뭐 m도 2 집어넣고 부정방정식이라서 3도 한번 해보고 4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요 배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3만 집어넣어도 7이 되죠. 이 7이 되버리면 뭐 90에 대해서 숫자가 없어. 3, 4 정도는 되겠네. 4.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은 D를 기준으로 해도 돼. 요런 식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에 30, 1에 90 이거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5에 5로 나누면은 18 정도 되나? 뭐 이렇게 9에 10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게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4일 때 이 정도 될 겁니다. D가 중요하니까 D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마이너스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마이너스 45를 기준으로 해서 D가 30이면 마이너스 45 30만큼 더해지면 마이너스 15 30만큼 더해지면 15 n이 1이 되면 마이너스 45 n이 2가 되면 여기 합 여기에서 n이 2가 되면은 대충 어쨌든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지 않죠. 요거 되네 이거. 어떤 n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잡아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맞나? 대충 해도 뭐 마이너스 100 안 넘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양수니까 요것도 되네. 근데 요 정도만 돼도 여기 10만 돼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벌써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돼. 그래서 공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안 돼. 이 이후는 안 되니까 딱 되는 거 2개 이렇게 됩니다. 딱 요 정도 문제 수준이 이제 킬러 바로 밑에 정도 되는 문제 수준이야. 딱 그리고 거의 고정화돼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하면 돼. 요 정도는. 절대값 할 때 요거 뭐 뽑아내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 나중에 그 이후는 이제 부정방정식이 어려워서 이제 어려워. 혹은 뭐 이렇게 식을 일반항을 못 쓰진 않을 테니까 보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걸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방학 때. 630번. 이거 630번도 난이도가 없죠? A 2 빼기 3이랑 A 3 빼기 3이래.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같은 부호로 나올 리가 없으니 당연히 같은 부호로 나오면 모순이 되잖아. 같은 부호로 나오면 플러스 나오면 3 없어지면서 A랑 A3이 같아지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그냥 됩니다. 그 다음에 633번도 이런 것도 633번도 이것도 풀었을 수도 있는데 테스트에 넣어서 자, 첫 장이 자연수 A1이 자연수 공차가 마이너스 2 공차도 정해져 있고 첫 장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4랑 A5를 곱했는데 음수가 됐대. 자,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떻게? 이게 는 0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 그럼 A4가 0이거나 A5가 0인데 첫 번째 장이 자연수니까 공차가 음수고 그럼 이쯤에서 이제 부호가 나눠지는 건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 혹은 0 포함해서 그러니까 큰 숫자는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 느낌은 알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또 절대값이 A1 빼기 AK가 당연히 또 4배의 AK가 된대요. 자, 마지막을 보니 A1 더하기 K 값을 구하래. 이게 모든 A1을 구하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4 AK 부호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 A1이 마이너스 3 AK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자연수고 이 K번째 항은 적당하게 이제 논수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공차가 이제 뭐 마이너스 2인 걸 기준으로 해서 A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니까 A1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부터 생각해서 여기 5에서 작아지니까 여기가 대충 뭐 6이랑 8 정도 생각해보면 되지. 1에서부터 4까지 3칸, 4칸. 3칸, 4칸이니까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마이너스 6 기준으로 아니면 6에서 8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요.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씩 계속 줄어들었어요. 6에서. 여기 등호 들어가면 0 되니까 가능할 거고 8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A5가 0이 되니까 이것도 되게 돼. A1의 조건을 뭐 이 정도로 거칠게 잡아도 되고 경계만 잡아도 이렇게 나와.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A5는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항이 자연수니까 A 더하기 n-1 t-2에서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어 3 이렇게 하면 나오지. 첫 번째 항이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원래 풀어야 되는데 끝점만 잡아서 대충 작업해도 됩니다. 요 이후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풀어내 원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A1이 5AK 이렇게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원래 두 개를 풀어야 되죠.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수능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자 이게 보이면 좋은데 136번 볼게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이고 A5가 5야. 그 다음에 시그마에 K는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 7에서 절대값에 2AK 빼기 10 20 자, 이렇게 보면 K라고 하는 애가 이제 K가 3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3과 7 느낌이 와야 돼. 3과 7의 가운데가 5지 5 3과 7의 가운데 5인데 이게 5야. 이게 어떻게 그럼 엮일 수 없을까? 이 생각들을 계속 해봐.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 꼴 등차 중앙 합 공식 이게 계속 생각이 나면 이런 게 저절로 좀 보이는 경지에 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 2배 A5로 보이면 됩니다. 이 5를 이렇게 10을 거꾸로 이제 역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2는 밖으로 빼고 어떻게 하면 돼요? 3부터 들어간 거니까 얘는 2배
여기에서 이거 빼면 2D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야. 3이 되면 2D잖아. 그럼 4가 되면 D가 되죠. 0이 되고 D가 되고 2D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얘가 계산이 20인 걸 풀어내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빼지는 이 값이 이게 항상 차이에 대해서 이제 등차수열하고 엮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끝났네.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또 다시 복습해보고 이거 하시면서 질문을 하세요.